안녕하세요. 행정사 시험 합격을 향해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현광 행정사님의 글을 바탕으로 해서요. 합격 그 이후에 펼쳐질 여정, 이걸 좀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차게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합격의 기쁨 뒤에 찾아오는 새로운 시작, 또 현실적인 고민들,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텐데요. 네네. 이게 단순히 정보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노력이 미래에 어떤 의미로 이어질지 그걸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그거죠. 합격 후의 현실을 미리 좀 그려보면서도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움을 드리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시험 합격. 생각만 해도 정말 짜릿한 순간이죠. 그렇죠. 정말 그렇죠. 그런데 김현광 행정사님은 이걸 F1 레이서가 되기 위한 운전면허 취득, 여기에 비유하셨어요. 그 비유 재미있네요. 네, 그러니까 자격증이 끝이 아니라 진짜 전문가로 가는 이제 막 출발선이다. 뭐 이런 의미겠죠. 정확합니다. 실제로 많은 합격자들이 자격증을 딱 손에 쥐고 나면 이제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이런 막막함을 느낀다고 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행정서 업무라는 게 인허가 대행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관련 업무, 토지 보상, 기업 자문까지 정말 넓고 또 깊거든요. 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계속 쌓아나가야 하는 거죠. 가능성은 정말 무한한데 그만큼 준비도 좀 철저히 해야 하고요. 그렇죠. 근데 그 시험 공부로 쌓은 지식이랑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거랑은 또 간극이 꽤 크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책이랑은 다른 돌발 상황 같은 거요. 그런 게 많다는 거겠죠? 김현광 행정사님 글에서도 혹시 그런 생생한 경험담 같은 게 있었나요? 네, 그런 사례들이 좀 있죠. 아무래도 이론만으로는 예측하기 힘든 변수들이 실무에는 정말 많으니까요. 근데 이 간극은요, 사실 누구나 겪는 어쩌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김효광 행정사님도 매일 이 간극을 메우려고 노력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렇군요.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메워가느냐 이 부분인데 선배들 조언을 좀 구한다거나 실무 교육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거나 네네. 그리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정말 꾸준히 찾아보는 노력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료들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정보 나누는 것도 정말 큰 힘이 되고요. 그렇겠네요. 서로 돕고. 근데 그 실무 노하우 부족 말고도 영업이라든지 수임의 어려움 아니면 그 복잡한 행정 절차 이런 것도 좀 만만치 않은 허들로 작용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특히 그 기관마다 기준이나 절차가 달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데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칸막이 효과?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딱 그거예요. 그 칸막이 효과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관련 부서가 한 서너 곳 된다고 쳐요. 네. 근데 각 부서가 요구하는 서류나 절차가 아주 묘묘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막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상상만 해도 답답하네요. 네. 심지어는 위임장 양식조차 통일이 안 돼서 애먹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실무에서 느끼는 답답함은 꽤 크죠. 정말요. 와. 근데 이런 어려움들은 초보 행정사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일종의 성장통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성장통.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진짜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예요. 법령은 계속 바뀌고 또 새로운 행정 서비스도 계속 나오니까요. 아휴. 네.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의 Stay hungry, stay foolish 이 말처럼 항상 배우려는 자세 또 네, 맞아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는 거 말씀. 딱 같은 맥락이죠. 꾸준히 탐구하는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듣고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 수험 생활을 통해서 얻는 능력들 있잖아요. 복잡한 문제를 파고드는 분석력이라든지 필요한 정보를 막 찾아내는 탐색 기술 아니면 꾸준함, 인내심 같은 것들? 네, 네.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 실무를 위한 예행 연습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확합니다. 정말 정확해요. 특히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회복 탄력성. 네. 이게 어려움이나 실패를 겪었을 때 좌절하지 않고 다시 딛고 일어서는 그 마음의 힘을 말하는데요. 네. 수험 기간 중에 슬럼프를 극복했던 경험, 바로 그 경험이 실무에서 빛을 발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잠재 고객한테 거절당하거나 아, 정말 열심히 준비한 서류가 반려되거나 좀 까다로운 의뢰인을 만났을 때 그럴 때 다시 힘을 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결국 합격 후에 겪는 어려움이라는 게 넘지 못할 벽이라기보다는 그쵸? 수험 생활 동안 단련된 그 인내 시험과 회복 탄력성으로 풀어가야 할, 뭐랄까, 다음 단계 미션 같은 거네요. 바로 그거죠. 다음 단계 미션. 딱 맞는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고 또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동료나 선배하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열린 마음? 이게 중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이고 좀 유연한 자세로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경험 자체가 또 하나의 아주 큰 자산이 될 겁니다. 네, 오늘 김영광 행정사님의 글을 바탕으로 합격 이후의 현실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행정사 시험 합격은 정말 마침표가 아니라 진짜 전문가로 성장하는 그 긴 여정의 첫걸음이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그게 여러분을 좌절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한 전문가로 만들어줄 밑거름이 될 겁니다. 김영광 행정사님도 강조하셨듯이요. 그렇죠. 지금 겪는 모든 경험 하나하나가 미래를 위한 정말 귀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되 용기를 잃지 않는 것.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네. 어쩌면 행정사로서의 진짜 자격이라는 게 그 합격증 자체가 아니라 수험 생활과 또 실무 초기의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얻게 되는 그 회복 탄력성,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마음가짐, 그 자체는 아닐까요? 오, 의미심장한 질문인데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